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달빛입니다. 오늘 저는 늙음에 관한 책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는 늙음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늙는 게 진심 싫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젊음에 대한 질투와 비교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모가 중요한 세상인데 전보다 못한 나이를 속일 수 없는 주름과 뱃살 누가 좋겠습니까? 꼬박 밤을 새워 일을 해도 밤새워 놀아도 끄떡없던 젊음의 에너지는 사라지고 무리하지 않았는데도 여기저기 아파옵니다. 암이라도 걸릴까봐 두렵고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질병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부모 세대의 늙음을 바라보는 일은 더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아프고 성격도 입맛도 변해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다 보면 늙는다는 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슬픈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어, 언젠가 주변을 둘러보면서 나의 노년에 대한 중고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해가 잘 안 되는 연구 대상이라 패스하고요. 동네에서 만나는 이웃 어르신들에게서 심술궂음, 고집스러움, 괴팍함, 또 인간의 이면에 감춰진 속성들이 표출될 때, 매너 없음, 그런 단어들이 자꾸 조합이 됩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많지만요. 가끔은 항노화의 선두주자인 연예인을 보고 그 모델을 삼아서 내가 좀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와는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같고 또 그렇게 하려면 돈이 아주 많이 들 것 같아서 포기하게 됩니다. 또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저명 인사를 모델로 삼아 보자니 사실 제가 그리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분들이라서 망설여집니다. 늙음이라는 주제는 두려움과 불안을 증폭시켜서 소비로 해소시키는 신자본주의의 먹이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죠. 각종 시술과 항노화 방법, 그리고 질병을 예방하는 각종 건강식품과 영양제들, 실천할 것들과 사야 할 물건이 사실 한둘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는 가끔 지나치게 이런 방향에 집중한 나머지 노화에 대한 나를 돌아보는 성찰적 지혜를 잃어버리고 소비의 쾌락으로만 매몰되기도 사실 쉽습니다. 얼마나 젊어지겠다고요. 항노화도 텔로미어의 조작으로도 사실 노년을 청년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나는 어떻게 늙어가게 될까? 나는 과연 어떻게 늙고 싶은 걸까요? 나는 늙음이 무엇인지 알기나 하는 걸까요? 왜 늙음은 부정적인 생각만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늙음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싶어 늙음을 주제로 한 책들을 읽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들을 통해 저는 늙음에 대한 지식, 또 건강한 습관의 지침, 마음가짐, 생각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늙음에 대한 책들은 크게 한 6가지 범주의 책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항노화나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한 습관, 또 교정, 그리고 실천법에 대한 실용서들이고요. 두 번째는 늙음에 대한 뇌과학적인, 또 최근에 유행하는 신과학적인 정보들을 제공하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임상적인, 또 임상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파고들어서 늙음을 이해하게 해주는 책들이 있고요. 또 에세이 형태로 되어 있어서 노년에 대한 통찰을 주는 책들도 있습니다. 어 아직은 많진 않지만 사회인문학적으로 노년의 불평등을 계급 관점과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다룬 책들도 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다루진 않겠지만 노년을 위한 경제적 준비를 알려주는 재테크 관련 책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건강 습관과 실천에 대한 책들이 많습니다. 비타민 C 황노화의 비밀, 100세 수업, 뇌 노화를 멈추려면 35세부터 치아 관리의 습관을 바꿔라. 100살까지 살 각오는 하셨습니까? 또 소마틱스, 절반만 먹어야 2배 오래 산다. 나이 들지 않는 절대 원칙, 100년 허리, 최근에 나온 책이죠. 죽을 때까지 치매 없이 사는 법.
내 몸에 이로운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관심 가는 주제들이 있으십니까? 건강 습관과 실천과 관련된 책들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뇌과학적인 또 신과학적인 접근에서 많은 노화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생각의 노화를 멈춰라, 그리고 텔로미어의 과학, 석세스 에이징, 신간이죠. 노년의 부모를 이해하는 16가지 방법. 그리고 임상심리적 접근에서도 나이 들매 이로움이라든지 노년의 의미, 나이 들매 반전, 또 치매 노인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러한 따뜻하고도 심리학적으로 또 임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에세이도 있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같은 저자의 책인데요. 이근우 선생님의 책이죠.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그리고 BC 44년경에 쓰여진 책인가요? 키케로의 노년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문사회학적 통찰은 아쉽게도 많진 않지만 불평등이 노년의 삶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그리고 새벽 3시에 몸들에게, 그리고 인문학의 노년의 길을 묻다, 이러한 책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4가지 책 정도를 가장 추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노년의 부모를 이해하는 16가지 방법입니다. 저자는 일본인이시고요. 책의 이 부제에 "우리 엄마고 남의 아버지고 왜 나이가 들면 한결같이 짜증나는 행동을 할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공감 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노인이 자주 하는 난처하고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을 잘 묘사하고 있고 어 그를 바라보는 자녀 세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노인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또 자주 보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 볼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읽다 보면 노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경우엔 쌓인 채증이 시원하게 내려가고요. 폭풍 공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말은 못 들은 척한다.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과거를 미화한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는데도 천천히 걷는다. 공감 가시나요? 이러한 16가지 부모의 행동에 대해서 왜 그러한지, 또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책은 정신과 전문의 이근우 교수의 베스트셀러죠.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저자가 경험하고 깨달은 한국적인 삶의 지혜가 가득한 책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40, 50대부터 꼭 읽어야 될 책이 아닐까? 그리고 술술 읽혀집니다. 노화와 중년, 노년에 대한 현실적인 팁이 풍부한 책이고 부드러운 글체와 느낌들이 살아 있습니다. 같은 분의 저죠.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이근우 교수님의 최신작이고요. 나이 90을 앞두고 쓴 책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성숙한 어른으로부터 듣는 품위 있는 조언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세부 목차를 보는 순간 각 목차별로 페이지를 찾아서 읽게 되는 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술술 읽혀지는 책이죠. 다음은 석세스 에이징입니다. 가장 최근 신간이고요. 노화와 노년기에 대한 뇌과학적인 탐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577페이지라서 상당히 방대한 양이고, 아마도 자녀의 성장 발달 시기에 발달 과정에 대한 책을 무척 좋아했던 독자라면 아마 이 책을 좋아할 가능성은 100%일 것 같습니다. 저자는 정리하는 뇌의 저자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노년기, 노화에 대한 앞에서 나와 있던 모든 책들의 내용을 다 집대성한 최근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년기를 발달학적으로 분석한 것이고요. 노화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를 모두 검토해서 담고 있습니다. 모든 노화의 증상, 원인, 해결책, 이런 것들이 담긴 바이블에 가깝다고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추천책은 키케로의 노년에 관하여입니다. 노년에 관한 고전서고 아주 고전적인 대중적 교양서죠. 왜냐하면 이 책은 기원전 44년 키케로의 저서이기 때문입니다. 고전이지만 노년에 대한 논쟁은 현재와 아주 동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놀라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노년에 대한 어떤 책보다 간결하고 명료합니다. 읽다 보면 키케로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정도입니다. 저는 앞서 있는 책들을 다 읽고 맨 마지막에 이 노년에 관하여의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마무리하면서 더 이상 노년이 두렵지 않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극 추천드립니다. 늙는다는 것에 관한 주제의 책들을 읽으면서 스스로 자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학이나 사춘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어 호기심과 흥미로운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에 노년기로 이행하는 단계들에 있어서는 흥미로움보다는 불편함, 두려움의 감정과 편견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득 최인철 교수님의 프레임이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에서는 어떤 프레임을 통해 세상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삶으로부터 얻어내는 결과물들이 결정적으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늙는다는 것에 대한 프레임을 우리는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프레임이 바뀌니 늙음은 두려움보다는 또 다른 발달기로서 호기심 어린 희망이고 젊은 그 어떤 시기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시기라는 것을 그런 사실에 눈뜨게 됩니다. 완전히 노년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을 뒤집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노년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 맞더라고요. 준비를 위해 무엇을 사야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급해할 것도 아니고요. 그건 내가 성장하는 동안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들, 자기만의 취미 갖기, 호기심 유지하기, 성격,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규칙의 준수 같은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것이 노년과 굉장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들을 통해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해 보시기를 완전 바라해 봅니다.